생애 최초. 그거 안 했잖아요. 네. 93만 명이 있죠. 못이 중한 뒤. 무시중한 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고민이 머니 임민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아, 소장님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닌가요? 요즘 제가 좀 바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봤던 기사 중에 소장님이 쓰신 하반기 서울 유망 민영 분양 단지 기사를 읽게 됐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사전 청약이 좀 달라졌어요. 유형의 세 가지 유형이 나와요. 일반형 한 20% 저렴하게 80% 수준으로, 나눔형은 70% 더 저렴하게, 그리고 선택형 6년 살아보고 분양을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는, 7년 후에 그 가격대로 간다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꼭 가지고 가셔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서울 기러기 님이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힘드네요. 유일한 창구인 청약이 넣어도 떨어집니다. 최근에는 뉴홈, 동작구 수방사도 넣어봤고요. 저랑 똑같네요. 네, 친구가 5억 원 시세 차익이라고 추천해준 아파트도 줍줍을 시도했는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가점제로 진행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청약이 잘 되는 비법 같은 게 없을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같이 떨어졌네요. 동기시네요. 네. 떨어진 동기. 탈락 동기. 네. 느낌이 오죠? 왜 떨어졌는지. 일단 동작구 수방사 같은 경우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평균 경쟁률이 283대 1이 나왔고요. 네. 일반 공급이 645대 1이 나와요. 그냥 59가 8억 7천 정도 나왔는데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한강뷰. 한강뷰에 도전은 해야 되는데 기대를 하면 안 되는 단지. 기대는 못해요? 꿈은 꿀 수 있잖아요. 물론 되는 사람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는데 뭐 하셨어요? 저 일반 공급. 그러니까 떨어지지. 특별 공급은 자격 요건이 돼야 돼요. 신혼부부, 맞아요. 생애 최초, 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청약하는 전략을 했어야 되고, 특별 공급 아마 자격 요건 됐을 거예요. 생애 최초. 그거 안 했잖아요. 네. 줍줍 아파트 아마 흑석자이 이야기한 거예요. 경쟁률이 혹시 대략적으로 93만 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하나는 무순위, 청약을 하고요, 계약을 안 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무순위라고 하고, 취소 후 재공급. 계약을 했는데 뭔가 부적격이 있었는데 취소시키고 네. 새롭게 모집을 하는 거예요. 무순위는 둔촌주공 때문에 규제가 풀려서 전국에 있는 집 있는 사람들도 다 청약할 수 있어요. 93만 명 중에 무순위에 83만 명이 몰렸고요. 네. 취소 후 재공급은 해당 지역 거주자만 가능하거든요. 서울 거주자만 되니까 10만 명이 몰린 거죠.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2020년에 판시티자이라고 있었어요. 29만 8천 명이 몰렸거든요. 네. 그때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대 여성분이 당첨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왜 저도 20대인데 당첨 안 시켜줬는데 왜 자꾸? 항상 여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2020년 같은 경우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들만 됐거든요.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들. 그러면 20대, 30대들은 무주택 비중이 높죠. 네. 무주택이 많으니까 한번 도전해볼 만하죠. 그럼 왜 여성이 많이 되냐 생각해 보니까 다른 줍줍 단지들 보면 뭐 40대 남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절대 법칙은 아닌데 젊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되더라. 좋은 물량들 자금이 되시면 꼭 청약을 하시기 바라고, 동작구 수방사나 줍줍만 청약을 하니까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고요. 일반 청약도 분양가나 이렇게 보고 열심히 좀 도전을 하자. 그래도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꿀팁. 거주자 우선이라는 게 있어요, 제도가. 해당 지역 거주자한테 우선으로 좀 배정을 해줘요. 네. 뉴홈. 네. 뉴홈 사전 청약 같은 경우도, 자, 남양주 왕숙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작은 66만 제곱미터가 안 되는 곳들은 해당 지역 거주자한테 100% 다 줘요. 서울 물량은 서울 거주자한테만 된다. 네. 동작구 수방사가 66만 제곱미터가 안 되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서울 거주자한테 다 기회가 갖는 거고요. 네. 고덕 강인 3단지 같은 경우는 서울 50%, 수도권 거주자 50% 이렇게 됐거든요. 거기는 땅이 크기 때문에 가능했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남양주시 거주자한테 30%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요, 네. 20% 물량은 경기도, 나머지 50% 물량을 서울, 인천, 수도권 거주자한테 배정을 하니까 남양주가 유리하죠. 네. 동작구 수방사보다는 차라리 남양주 왕숙에 청약하는 게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남양주 왕숙도 좋아요. 좋아요. 좋고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네. 3억 3천에 나왔는데 2030년 입주잖아요. 네.
2030년에는요 3억 3천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가격에. 9월, 12월에도 좋은 물량도 많이 나옵니다. 네. 하남 교산도 나오고 고양 창릉도 나오고 많이 나오니까 해당 지역 거주자들은 자기 지역에 열심히 청약을 하셔야 되고 특별 공급에 좀 더 신경을 쓰자. 신혼부부가 유리할지 생애 최초가 유리할지 청년 특별 공급이라고 또 새로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도 동시에 청약을 하자. 이렇게 또 정보에 따라서 돈을 버느냐 마느냐, 내 집 마련을 하느냐 마느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노력을 해서 9월, 12월에도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면 맛있는 거 사기. 제가 소고기 사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두 번째 사연은 또 하나의 골칫거리 님이 보내셨습니다. 소장님, 전세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임대인인데요. 판교에 2021년 7월 13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갱신 청구를 하면 2025년까지 그대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세입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연장 안 하고 이사 가겠다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집 살 때 모은 돈을 써서 이 현금이 없거든요. 세입자는 계속 항의성 전화를 하고 내용 증명까지 보내서 7월 말까지 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경매에 넘어갈 판입니다.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이게 또 요즘 너도 나도 겪는다는 전세 문제, 역전세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네, 깡통 전세랑 역전세는 좀 다른 거죠? 다르죠.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을 못 받는 거는 비슷하긴 한데요. 사실은 완전히 달라요. 내 전세금이 깡통이 된다는 얘기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전세금을 받기가 어렵다. 그렇죠. 자, 집이 10억이라고 했죠? 네. 전세금이 9억이에요. 네. 경매를 넘겼는데 10억 집이 7억에 낙찰이 돼요. 네. 내 집은 9억인데 나 어떻게 해야지? 2억이 깡통. 비네요. 그게 깡통이 되잖아. 네. 근데 더 문제는 나보다 먼저 들어온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은행이 나보다 순위가 높은 거야. 그럼 나는 하나도 못 건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깡통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 게 깡통.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을 경매에 넘겼는데 전세금을 다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속이 타들어가죠. 역전세는 뭐가 다르냐?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 5억, 1억이 떨어질 거예요. 집값이. 네. 그러면 세입자가 만기가 돼서 연장 안 하고 돌려달래요. 새로운 세입자가 이제 4억을 주겠죠. 주인이 1억을 돌려줘야 돼요. 나 1억이 없는데 어떡하죠? 민소 씨가 세입자면 제가 주인이면 뭐라고 그럴까? 제가 1억을 못 준대. 소송해야죠. 그렇지. 소송한다는 얘기는 경매 넘긴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시세는 10억이잖아. 네. 그럼 9억에 팔아도 5억 돌려주고 4억을 손에 쥘 수가 있는데 경매 넘어가면 나 2억밖에 손에 안 네, 들어요. 네. 주인이 절대적으로 손해죠. 그럼 자, 우리 사연자 입장을 보자고요. 이 판교 좋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20억이 넘을 거란 말이에요. 전세금이 13억에서 제가 볼 때는 한 10억까지는 떨어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3억 원을 돌려줄 돈이 없는데 경매 넘기면 22억 아파트가 한 18억에 낙찰이 된다. 세입자는 돈을 받아갈 수는 있겠죠. 그쵸. 13억을 받아가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 보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지. 집주인들 반응을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굉장히 뻔뻔한 케이스. 배째라? 그런 비슷한데 돈을 돌려달라 그러면 전세금 떨어진 게 내 잘못이냐.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허그 가서 그냥 보증보험 신청해서 받아. 나한테 자꾸 왜 그래? 나는 굉장히 뻔뻔한 뻔뻔하게. 집이 있는 반면에 집을 팔려니까 잘 팔리지도 않아. 굉장히 헐값에 팔아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가만히 있으면 세입자가 내용 증명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차하면 소송해서 경매 넘기겠다. 몇 달 안에 집이 넘어가게 돼서 그러면 대출이라도 받아야지. 그쵸. 대출? 폐거자금 대출이 있단 말이에요. DSR이 DTI로 바뀌었다 이런 거 있지 그렇죠,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왜 나왔냐면 네. 은행 가서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대출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은행에서 보더만 소득 대비 대출이 꽉 차가지고 DSR에 걸려서 추가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대출 받아서라도 내가 이자 내면서까지 돌려주고 싶은데 안 네. 된다는 거야. 대출 자체가 안 되니까. 안 되죠. 네. 그래서 나라에서 나서서 대출을 받아서 노력이라도 하려는 주인한테는 좀 풀어주자라고 해서 DSR이 40%가 적용이 됐는데요. 기존에 지금 DTI 60%로 좀 완화시켜 주겠다. 그럼 DTI로 돈을 대출 받았으면 그 돈은 세입자한테 간다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세입자한테 가죠. 또 다른 비판의 목소리가 뭐가 있냐면 아니 지가 전세 끼고 투자해가지고 집 사놓고 전세금 떨어졌다고 못 갚아주는 걸 대출을 풀어줘가지고 가계부채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피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 비판의 목소리가 있긴 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모든 집주인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아무한테나 해주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져서 역전세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하면 그 정도만 대출을 해주겠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아파트만 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죠. 어떤 경우요?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거야. 그럼 그러면 어떡해요? 계속 못 돌려주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DSR을 완화시켜주겠다. 대출 받아서 세입자한테 먼저 주고 한 3달 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 갚아라 라는 특약 조건을 걸고 대출을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따로 부작용은 없나요? 근데 모든 정책은 실이 있으면 득이 있는 거거든요. 가계부채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일부 집주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투자한 데 대해서 약간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 뒤 무시 중한 뒤. 세입자가 전세금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1년 한시적이니까 우리 사회에 공감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자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모든 정책에 있어서는 실과 득이 있기 마련인데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연자님도 방금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 참고하셔서 원만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저는 대출 받아서 좀 빨리 반환해주는 게 최선이 아닐까. 청약 이야기도 해보고 또 깡통 전세, 역전세까지 짚어봤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얘기 해주실 거죠? 그럼요. 네, 저희 고민이 머니와 함께 보시면서 참고해 보셔서 모든 걸 고민을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볼까요? 부동산 고민이 머니.